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굵직하고도 무거운 변곡점이 찍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그로부터 443일이 흐른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울려 퍼진 판결은 그야말로 역사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현직이었던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과 그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현재 보수 진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팽팽한 법리적 충돌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재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역사적 사례까지 소환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판결의 파장은 차가운 법정문을 넘어 여의도 정치권을 거세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진영, 국민의힘 내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전륜, 즉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륜은 골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직격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내란죄로 단죄된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둬선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 소정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인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내란, 정당이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에 갇혀 보수, 진영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뼈아픈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장동혁 대표의 고심은 깊어 보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장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이 당에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의 전환이라며 전륜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명시적인 전륜을 선언할 경우 구치소와 법원 앞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층과 친윤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뺄셈 정치보다는 유능함을 보여주는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속내겠지만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서 기존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후폭풍의 종착지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그림자를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른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 앞에서 보수 정당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이제 그 뼈아픈 선택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